지금까지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너무나 부동산을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중했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침체기가 왔을 때는 극심한 공포감으로 이런 부동산을 보지 않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는 많은 규제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 같은 경우에 경쟁률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아닌 팔려고 하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도자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급등했던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침체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이 많이 규제에서 완화책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됐을 때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이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미루어지고 투자의 시기가 미루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부동산의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바닥에서 살려고 하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만은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의 글을 봤는데, 박명수 씨의 얘기를 누군가 썼던 글인 것 같아요.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맨이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그런 개그맨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기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명수 씨가 가수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수 씨가 8집 가수라고 합니다. 8집 가수 8개의 그 음반을 냈다고 해요. 물론 이 음반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 한 인터뷰에서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수를 왜 하냐는 그 질문에, 가수를 해가지고 내가 음반을 내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실패한 것이 개그 소재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잠재 능력, 재능을 또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조회를 높이고, 그리고 음악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앨범들을 계속 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히트곡들도 나오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상황,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에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테크 마인드를 가졌느냐,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용기를 내서 내가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누군가 쉽게 결정을 못하고 그 결정을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조언을 얻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나만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권을 자꾸 남들한테 주려고 하고, 정부한테 주려고 하고, 전문가한테 주려고 하고, 그리고 언론 매체나 많은 유명 유튜버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가 자꾸 그런 결정들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서 무언가 부동산을 샀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가겠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 또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할 겁니다. 왜? 부모님이 사라고 해서 샀거나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고 그리고 내 결정과 틀리게 언론 매체에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선택했을 때는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샀던 부동산을 팔게 되고 최근에는 1년 이내에 파는 부동산의 가격 20, 30대가 파는 부동산의 그 수치들이 높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권한이 많고 규제가 완화되고 했을 때는 내가 이런 레버리지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좀 낮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이러한 아파트 청약을 잘 관심 있게 보지 않고 2년, 3년, 5년 더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민간 청약 같은 경우에 민간 건설사, 자이라든가 이 편한 세상에서 공급하는 이런 물량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했다가 5억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5억에 분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낮게 되면은 아예 분양 시장에 있는 그 토지를 보유하면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다시 안 맞는 불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면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공급 물량들이 해소가 되고 난 후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가지고 또다시 분양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수요자들께서 공급이 많이 또 해소가 됐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또 상승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과거에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고성장의 시대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지나가지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지나면 미래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이고 돈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많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직업군이다 하면은 나의 과거의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현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의 현재의 생각은 또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나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선택을 그냥 따르시면 돼요. 누구의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잘했고 잘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성공을 이루었고 나의 생각이 맞았다면 그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런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지금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잘하고 잘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 부분들 그리고 실패했던 투자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고 못 벌고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에 있어서 내가 가족들한테 집중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제가 지금 현재를 보면서 저 역시도 변화돼야 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체크를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두려운 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저는 그때 투자를 다행히 했습니다.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경매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저가에 떨어진 금매의 물량들을 살 수 있었으면 샀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무리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월세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선택했던 것들이 옳았다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기가 다시 더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핵심적인 물량의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청약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 폭락할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점점 미루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거에 머물렀던 생각이 다시 현재를 만들게 되고, 지금 현재 이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또 다른 무언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그 현상들을 봤더니 항상 무언가를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박명수 씨가 한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큰 경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패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월세나 전세를 계속 선택하게 된다면, 그리고 과거에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 현재 그 선택이 맞는지, 과거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세나 월세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미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 먹는 짜장면의 가격, 새우깡의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가격이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떨어질 것인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이 간단한 원리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부를 읽은 사람들, 그리고 양극화가 왜 계속 이루어지냐면 과거에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물론 두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택을 하고 났더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겠죠. 이 시간을 버텼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되고 상승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주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았다면 이 시간을 버텼을 겁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자산의 재화가 올랐으니까 다른 두 번째 무언가, 두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자산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계단식으로 나의 그 부동산의 경험이 상승하게 되겠죠. 물론 반대로 그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내가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실패를 하면서 부동산을 내가 너무 꼭지 샀구나, 그리고 부동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부동산에 맞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아예 등한시하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과거에 선택했던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인데, 이 결과를 똑같은 실패를 가지고도 성공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고요.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를 가지고 또다시 실패나 두려움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굉장히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좀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 시점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뭐 급작스럽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등되게 된다면 그제서야 언론에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10% 20%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아남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이 어떻게 조정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 필드에서 클로징 가격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정말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아파트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 입지가 좋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지가 좋고 향후 개선될 수 있는 교통의 개선들, 그리고 추후에 부동산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청약 경쟁률이 낮을 때 이때 분양을 받아야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남들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10대 1 경쟁률, 15대 1 경쟁률에서 내가 선점할 수 있고 우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하락장에는 더욱더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많이 미루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망하는 시기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바로 급등하진 않겠죠. 반등하진 않겠죠. 이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 시차의 시간 속에서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봤을 때 지금 하반기나 상반기에 무조건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집이 필요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생각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소비 절제를 해가지고 종잣돈도 모으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5년 동안 관망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늘리고 자산의 개수를 하나 두 개씩 늘리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월세의 수익, 또 다른 전세의 상승분을 가지고 자산의 수익을 올리면서 내가 좀 더 삶을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금의 흐름을 만들고 싶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욱더 소비 지출을 절제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투자에 집중하고 주식이라든가 또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나한테 맞는 투자처들을 내가 공부하고 선점하면서 자산을 늘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부동산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불을 일구신 분들은 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봐요. 그런데 자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올리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못 올립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부동산이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 확고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레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두 개씩 쌓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고요. 부동산이라는 모든 것들이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1단계에서 머무르면서 그 두 번째 스탑으로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이 두려움의 벽을 깨고 이겨나가야지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러한 두려움을 깨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윗단계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그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과를 내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 그리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찾아내시고 그런 강점을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매듭들을 풀어나가게 된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이 현재 상황들이 미래에는 아마 찬란한 미래에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하루를 잘게 쪼개가지고 1시간 1시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쓰려고 하고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관망하는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옥석의 부동산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어렵다면 그 선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실패를 발판 삼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하시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은 생각들, 그리고 큰 생각들, 그리고 된다는 긍정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의 시장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